네, 안녕하세요. 좀 쉬셨죠? 10주차 2강 3.8절의 부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효과, 이건 뭐 계측기 전압을 재려고 하는 전압계에 이제 이 예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전자계측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전에는 좀 문제가 되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출력단에 병렬로 연결되는 이 병렬 부하 때문에 전압의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렬 부하의 저항값을 크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건데요. 뭔 말인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15ohm이 있어. 여기에도 15ohm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15ohm. 전압은 5V라고 할까냐? 5V. 5V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양당 이거 5V로 하지 말자. 왜 반 나눠야 되는 거니까. 6V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당연히 6V. 여기 15ohm이고 저 여기도 15ohm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3V가 되겠네. 그치? 3V.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병렬로 부하를 달았어. RL을 딱 달았어. 얘를 15ohm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기 15ohm, 15ohm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15ohm, 15ohm 됐으니까 합성 병렬적 한 값은 몇이 돼? RP는 그렇지 10 플러스 10 20분의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 되지. 그래서 얘는 몇이 돼? 땅 해가지고 5가 되겠네. 그치? 5ohm이야. 그러면은 그때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걸린 전압은?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여기가 15ohm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합성한 게 5ohm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을 보자라는 얘기지. 그게 VL이라고 쓸래요. 여기는 지금 6V였어. 그럼 여기 몇이 되겠어? VL은. 그렇지. 그냥 바로 VL은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VL은 15분의 5 곱하기 6 전압 분배 법칙 써도 되고 전류 구한 다음에 V는 IR로 구해도 되는 거고 그쵸? 한번 천천히 해볼까? 이거 3, 5, 15, 3, 2, 6 해서 5일은 5, 5일은 5 해서 얘는 2V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VL은 전류 I 구하면 어떻게 될까? 전류 I는 한번 해볼까? I는 R분의 V니까 10분의 전체 저항은 15ohm이야. 그리고 전압은 6. 그래서 얘는 326, 355. 전류는 5분의 2A네. 그치? 0.4A라는 얘기야. 그럼 VL은 5ohm에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VL은 이 식으로부터 V는 IR이니까 I가 5분의 1이에 5분의 2 곱하기 여기 걸리는 여기 저항값이 몇이야? 5 하니까 얘도 2A. 그래서 2A, 2A 서로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전압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나 전류를 구해 가지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그리고 오음의 법칙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오음의 법칙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VL은 몇 오음이 됐어? 몇 볼트가 됐어? 2볼트가 됐다라는 얘기야. 아까는 여기 15ohm이었을 때 여기는 여기 3볼트가 걸리는 건데 지금은 2볼트가 됐어. 이제는 한 100오hm, 105ohm으로 해볼게요. 15ohm이 아니라 이 RL이 105ohm이라고 해볼게요. 105ohm. 그러면 합성 저항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 RP는 그건 파란색으로 여기다 쓸게요. RP는 아까 지금은 2ohm 나왔어. 2ohm은 여기다 쓸게요. 2ohm. 2. RP는 그래서 100 더하기 10이니까 1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 해주는 거니까 몇이 돼? 1000이 되겠지. 1000 이렇게 110분의 그래서 얘는 11분의 1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 여기 10 더하기 11분의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 있어? VL은 이때 걸리는 전압 VL은 여기가 지금 그래서 11분의 이제 100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럼 VL은 당연히 10 플러스 11분의 100분의 11분의 100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기 쓰면 되겠지. 계산기 쓸래 약분 안 하고 아까 내가 그래서
어, 계산을 할래요. 계산기 어디 있나? 저기 제일 밑에 있네. 여기 있네. 계산기 쓰면 얘는 아이고 지저분해졌네. 어디가 깨끗한가? 요 정도로 오케이. 그래서 11분의 100. 아 이거 계산을 먼저 할 거랬나? 11 100 나누기 11. 아니다. 이거 먼저 계산. 요거 조금 먼저 좀 계산 좀 할게요. 해주면 얘는 11분의 요거 11로 통분하니까 몇이 돼? 110 되는 거지. 플러스 100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11분의 100.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요거 계산하면 얘는 100 210 되겠네. 210분의 100이 되겠네. 이거 계산해주면 이제 100 나누기 210은 0.476.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 몇 해줘야 돼? 6V 해줘야 되지. 곱하기 6 해주겠어요. 곱하기 6 해주면은 얘는 2.857 볼트가 되네. 아까 전에는 2볼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몇 볼트가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2.86으로 합시다. 소수점 두 자리. 그래서 얘는 2.86 볼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오케이? 뭐 하는가 지금 여기까지만 아니 한 번만 더 들어요. 하나만. 그러면 이제 뭔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까는 지금 105ohm으로 여기를 105ohm으로 달았는데 이젠 1kg로 해볼게요. 1kg 1000ohm으로 해볼게. 그러면 합성 저항 값은 여기는 15ohm이었고 여기 1000ohm이 됐지.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 RP는 몇이 되겠어? RP는 그렇지. 10 더하기 1000이니까 1010이 되겠네. 1010분의 요거 곱해주면은 얘는 1000 곱하기 10인인 거니까 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이 되는 것이죠. RP는 거기에 토탈은 이제 10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VL은 어떻게 되겠어요? VL은 10 더하기 요거 RP가 이거니까 요거 약분할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약분. 그러면 101분의 요거 1000이 되는 거고, 또 101분의 1000 곱하기 6볼트니까 여기가 전원이 여기 6볼트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6볼트 여기 6볼트. 그러니까 6 곱해줘야지. 아까도 여기다 6 곱하기 6을 안 했었잖아. 그렇지? 계산기로만 그래서 6 했었던 거야. 6 해가지고 요 값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계산을 하면은 여기 걸리니까 이쪽으로 옮기겠어. 이렇게 옮기겠어. 그러면 얘는 101분의 요거 10 곱해주면은 1010 되겠네. 1010 플러스 1000. 계산기는 그냥 딱 써가지고 값 딱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6 곱해주면 6000 되겠네. 6000 나눠주고 그래서 계산기 쓰면 6000 나누기 요거 더해주면 1000 더하기 1010이니까 2010 되네. 그치? 2010은 2.98. 여기 보면 2.98 오니까 2.99로 할 수가 있네. 그치? 2.99 약.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전압값이 몇이 나왔냐면 2.99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얘가 이제 1000까지 알아봤는데 만 가져도 돼. 이제 만으로 더 하면은 얘는 거의 어디에 가까워지냐 하면은 이제 뭔 말인지 최종적으로 얘기할게요. 만으로 하면은 얘는 거의 3볼트야. 이 2.99도 거의 3볼트지. 우리가 정밀한 계측기가 없으면 정밀한 계측기도 2.99면은 거의 3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정리 이제. 여기 R2가 15ohm이었는데 얘보다 굉장히 큰 저항값을 갖는 부하를 달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뜬다라는 것이야. 다시 15였을 때 몇 볼트가 떴어 여기? 2볼트 떴지. 그리고 100이면은 2.86 떴어. 1000이면은 2.99 떴고 그거보다 더 크면은 거의 2.999 해가지고 3볼트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부하가 없을 때 여기에 걸린 전압이 3볼트가 떴었는데 아까 대 부하가 여기 없었으면 3볼트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다 15옴 달고 105옴 달고 1000옴 다르니까 어떨 때 3볼트하고 가까워졌어. 이 부하가 클 때 실제 이 전압값하고 똑같아졌다라는 거야. 얘긴 거야, 지금. 즉 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전압계 디지털 멀티미터 갖고 여기를 측정을 해. 테스터기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었어. 근데 이 테스터기에도 내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내부 저항이 15옴일 때랑 105옴일 때랑 1000옴일 때랑 각각 그 값이 몇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15옴이고 여기 15옴이었을 때 얘가 이 내부 저항이 15옴이면 2볼트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얘가 105옴이면은 2. 아까 대 8볼트인가 그거 나왔고 이거일 때는 2.9볼트가 나왔다라는 것이야. 정밀하게 측정한 값이 뭐가 더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1kg였을 때가 여기 걸리는 전압값 그대로 여기서 3볼트 그대로 여기서 거의 가깝게 더 나아진 거 아니야. 2볼트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전압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저항이 계측기의 내부 저항이 큰 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부하 효과를 최소화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저항값이 작은 걸 쓰면은 부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의 전압과 참값이라고 하는 이 참값을 측정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큰 저항을 갖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얘를 측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부하 효과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15 뭐 이렇게 해서 전압을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우리가 전압 전류 구하는 의미로 한번 풀어주는 것으로 끝이겠습니다.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위 그림 예제 3.38 부하에서 여기가 3볼트 그리고 R1은 20kg 그리고 R2는 10kg 그리고 RL이 40kg일 때 AB 간의 부하 전압과 부하가 무부하 전압과 즉 무부하라는 얘기는 이 RL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즉 RL이 40kg짜리를 넣었을 때 전압을 비교해봐라 라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400kg 그리고 4메가 오hm 뭐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또는 40kg가 아니라 4kg였을 때 그랬을 경우 여기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이 참값하고 가까워지는가를 확인하는 예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는 그런 예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15옴, 100옴, 1000옴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예를 갖다가 내가 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부하 효과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예제는 그냥 이렇게만 냈으니까 40kg일 때 무부하일 때 전압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부하 40kg일 때 여기 걸리는 전압 한번 구해보자. 그거로 그냥 의미를 그렇게 한번 예제를 풀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어요. 무부하일 때는 R2에 걸린 전압을 재면 되네 그냥. 그렇죠? R1은 몇이야? R1은 20kg래. 여기가 20kg. R2는 10kg라고 하네요. 10kg. 전압은 여기는 3V라고 하네. 그러므로 10kg야 여기. 그러므로 V의 R2라고 쓰겠어요. V의 R2는 전체 저항이 몇이야? 30kg지. 30 곱하기 10의 3승. 불에 여기가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10kg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전압 V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치? 그게 V의 R2 아니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므로 얘는 10의 3승은 약분되는 것이고 10하고 여기도 약분돼 가지고 3 남고 V가 몇 볼트? 3볼트니까
얘는 1V가 되겠다라는 얘기네. VR2는 지금 1V 무부하일 때 그래서 몇 볼트라는 얘기야? 1V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몇 킬로를 다냐 하면은 몇 킬로를 다냐면 부하에 40킬로를 달았어. 여기다 40킬로 달았어. 그럼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해야겠지. 그러면 RP는 여기가 10킬로니까 10 플러스 여기는 몇? 40이래. 40킬로래. 여기에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더한 거니까 10의 3승이 공통이니까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몇 해줘야 돼? 10 곱하기 40 곱하기 10의 3승 10kg, 그 다음에 40kg 하니까 10의 3승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약분데,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10의 3승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몇이 되냐면 50분의 얘는 몇이 돼? 400kg. 10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그러므로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8kg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8kg 오음이야. 그래서 RP는 병렬 쟀더니 8kg가 나왔어. 그러므로 VL은 이제 여기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알죠? 다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R1 그리고 R2 그리고 여기가 RL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재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랑도 같은 거야. 그렇지? 같은 라인이니까 이렇게. 여기 같은 라인 아니야.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는 여기 다 같은 라인이야. 여기는 여기까지가 같은 라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가. 그렇지? 여기 재는 거야. R2를 재나 RL을 재나 그게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VL 구하겠어요. VL은 전체 저항값은 몇이야? 여기가 20kg 했지. 그래서 20 플러스 여기는 8이래. RP는 병렬했더니만 이거 했더니만 이게 RP가 된 거 아니야? 이제 이게 RP가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RP는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10의 3승 달아주면 되겠죠? 분해. 그 다음에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재는 거니까 RP 즉 8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전압이 몇 볼트? 3볼트라고 했어요. 3. 이렇게 계산하면 VL이 구해지는 것이죠. 10의 3승 약분되고요. 여기는 28이 되네. 그치? 그러면 28분의 8분의 8 곱하기 38에 이거 24다. 그치? 그 24가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몇으로 약분되나? 4로 약분되는 4, 6에 24, 4, 7에 28. 그래서 7 지금 몇이 되는 거야? 7분의 6이 나오나? 7분의 6 나왔어요. 7분의 6이다 라는 얘기. 이거 계산기 쓰면은 몇 볼트라는 거 나와지겠지? 계산기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6 나누기 7.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산기 쓴 게 훨씬 편하죠. 6 나누기 7 하니까 얘는 몇이야? 0.857V 나오네. 대략 0.857V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돼. 사실은 이 부하 효과 0.857 7V가 된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값을 하려면은 여기다 몇 킬로 달아야겠느냐 하면 40kg가 아니라 100kg, 100kg, 1000kg, 1000kg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 효과 여기 참값 아까 내 1V 무부하였을 때 1V가 가까워지는가 안 가까워지는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건데 교재는 그냥 딸랑 이것만 해가지고 비교해서 비교해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부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몇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아래를 굉장히 더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다음 이거 답은 안 달아놨구나 내가 지금. 다음은 3.9절 최대 전력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회로의 출력단에 전력을 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건, 이것을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내부 저항, 전원 공급기의 내부 저항이든 아니면 건전지 내부 저항이든 그 내부 저항 값하고
외부 부하의 단은 부하 저항하고 서로 같으면은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최대 전력 전달의 조건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같은 조건이다라고 해서 얘를 매칭 시켰다라고 해. 영어로 매칭, matching, 매칭 시켰다라고 해. 이걸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다라고 하면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며, 매칭은 우리나라 말로 정합이라고 표현해놔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든 임피던스 정합이든 이 얘기가 나오면은 얘는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부하에 최대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 부하 저항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부하 저항값은 내부 저항, 이쪽에 있는 이 저항값하고 얘하고 같으면 된다라는 것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회로를 그 다음 장에다가 한번 그려서 한번 또 이제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미분이 나오는데 미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해보겠어요. RS 여기를 RL이라고 할 거야. RL 이렇게 V라고 표현하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V는 어떻게 되겠어? RS 플러스 RL에 I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또 I는 어떻게 되겠어? RS 플러스 RL분의 V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값이 증가하면은 요 예제를 한번 여기를 보면은 저항값 부하 RL이 크면은 전압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러니까 부하 저항 커지면은 얘 전압값 커진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RL이 커지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고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그치? 직관적으로 전류는 작아지고 전압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야. 어떻게 RL을 변수로 놓고서 이제 풀자라는 얘기지. 어쨌든 P는 VI니까 VI니까 이렇게 쓰고, V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V는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런데 RL에 걸리는 이제 지금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 저항 값을 알려고 그래. 그래서 V의 RL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V의 RL은. 그렇죠. RI인 거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전체 저항값 RS 전압 분배 법칙 써볼게요. RS 플러스 RL 분의 RL에 V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전류는 RS 플러스 RL 분의 V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네. 그치?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P의 RL, 즉 부하 저항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를 구하려면은 V의 RL에다가 I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치? 뭐 RS에 흐르는 전류나 RL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으니까 직렬 회로라서. 그치?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V의 RL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네. 그걸 대입해주면 RS 플러스 RL에 RL 써주고, 그 다음에 V 있어요. 그 다음에 V 써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RS 플러스 RL이야. 분모는 그래서 어떻게 돼?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V는 어떻게 돼? 여기서 제곱이 되네. 여기 V를 왜 여기 이자가 언제 써졌냐? 이렇게 V의 RL은 RL의 V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런 소비 전력은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네. V의 RL 한번 다시 RS 플러스 RL 분의 RL의 V 달아줬고, 그 다음에 RS 플러스 RL 이 제곱이니까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식 갖고 최대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RL에 대해서
RL 값이 변할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려고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므로 얘를 갖다가 RL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소비 전력 P를 갖다가 RL에 대해서 DP RL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요거에서 참고적으로 분수를 미분하는 거를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분 가장 쉬운 예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하나 기억해. 그냥 x분의 1이라는 걸 미분하려고 그래. 즉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프라임을 달고. 그랬을 경우 분모를 제곱해. 분모를 무조건 제곱해. 분모 제곱.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를 미분하고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써.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1이라는 건 그대로 냅둬. 1이라는 그대로 냅두고 분모 밑에 있는 거 미분 이렇게 써주면 돼. 지난 시간에 한번 상수 미분하고 1차 함수 미분하는 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의 제곱 해주고 상수 미분하면 몇이 될까? 그렇지 0이지. 얘는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0 곱하기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x 해봐야 몇이 돼? 0이지 0. 그래서 0 빼기 1 미분하면 몇이야? x 미분하면 몇이야? 1이지. 1 곱하기 1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x분의 1이라는 얘기는 x의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해주면은 요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오라고 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리고 x에 해놓고는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해주면 몇이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승 해서 이렇게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분수 미분 공식을 모르면은 요거를 갖다가 가장 쉬운 예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이런 미분에 대한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은 이렇게 써요. fx분의 gx라고 하면은 이런 분수가 있어. 이런 분수. 요렇게 표현한 거는 지금 fx가 뭐라는 얘기야? 이 예에서는. 그렇지. x라는 얘기야. gx는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1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렇게 분수를 미분하라라고 하면은 얘는 분모를 제곱해. 이렇게 fx에 제곱해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gx를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줘. 그 다음에 빼기 앞에 있는 gx 그대로 써주고 밑에 있는 fx를 미분한 거를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야. 이렇게. 그 예대로 이렇게 푼 거예요. 얘도 그래서 얘도 미분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뭐에 대해서 얘는 미분해? 그렇지. RL에 대해서 미분하자라는 얘기야. 이 RL이 분모에 있지. 그러니까 얘 지금 요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미분을 하려면은 요거 분수 미분하는 거니까 제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S 플러스 RL에 이렇게 제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요 RL 미분 해줘야겠지. 위에 있는 거니까 V의 제곱은 제일 뒤로 빼겠어요. 그래서 RL 미분하면은 몇일까? RL을 자기 자신한테 미분하면 1이지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표현할게요. RL 이렇게 쓰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라고. RS 플러스 RL의 제곱을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빼기 RL은 그대로 써줘. RL은 그렇게 써주고 밑에 있는 요거 RS의 플러스 RL의 제곱을 얘를 미분하라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V의 제곱이 남은 거지. 이건 공통이지. 이렇게 공통.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분모는 해서 4승이 되네. RS 플러스 RL의 4승이 되는 거고 4승. 그 여기 RL 미분한 몇이라고? 1이지. 1 곱하기 2가 해주니까 그대로 적어 써주면 되네. RS 플러스 RL의 제곱 나와지는 것이고 여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RL 쓰고
RS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하는 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어 볼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하라고 하면 괄호 위에 있는 거 앞으로 잡아 빼.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써. 그 다음에 이거 차수를 내려 2 빼기 1로 2 빼기 1.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야. 이게 미분 공식이 이렇게 돼. 이거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배의 2에 요거 x 플러스 1. 그래 2 빼기 1은 몇이야? 1이지 1. 그리고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할 거야. x 미분한 몇이야? 1이지 1. 그리고 1 미분한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1 더하기 0 해봐야 몇이야? 1이지. 이렇게 떠지는 것이. 얘는 어떻게 돼? 2배의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러한 미분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을 나왔고 요거 미분하는 거네. 그러니까 2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지. 그래서 2 써주고 곱하기 이렇게 괄호 칠게 2 써주고 그 다음에 RS 플러스 RL 써주고 2 빼기 1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1승이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RS 플러스 RL을 미분하면 되지. RS 미분한 몇이야? 0이지. RL 미분한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V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이 이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지. 미분해가지고 0이 될 때 그게 최대값이나 최소값 갖는 거야. 맞아요? 함수를 볼게요. 2차 함수든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미분은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 그치? 이런 포물선이라면은 얘는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렇지? 이때의 기울기는 몇이 될까? 그렇지. 0이지. 미분해서 그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이게 기울기. 여기 최고 정점에서의 기울기는 0인 거 아니야. 그렇지? 미분해서 0이 되면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또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는 함수라고 쳐. 얘를 갖다가 얘의 최대값은 몰라. 여기 다 올라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최소값은 몇이 돼? 그렇지. 이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그 값이 0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함수도 0을 만들어 놓는 거야. 미분해가지고 그 값이 0이면은 그게 최대값이 되든 최소값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는 함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얘 미분해서 이렇게 0이 되는 그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 RL 값을 구하자라는 것이죠. 자, 분모가 이렇게 4승이 있으니까 이거 넘기면은 어차피 0 곱하기가 해봐야 0이야. 그치? 그리고 V의 제곱도 이쪽으로 나눠줘. 양변을 V의 제곱으로 나눠도 얘는 0이, 이거 약분이 되네. 없어지네. 우변은 그래서 항상 0이야. 남는 건 요거만 남네. 그래서 요거 써주면 RS 플러스 RL 의 제곱 빼기 2배의 RL에다가 RS 플러스 RL은 0이다 라는 것이네. 그치? 그러므로 RS 플러스 RL의 제곱이고 RS 플러스 RL이 여기 괄호로 묶여있어. 0이니까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 그러므로 남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RS 플러스 RL은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2배의 RL이 되겠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약분되니 이거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RS는 몇이 돼? 그렇지. RL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이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RS는 RL일 때 최대 전력을 전달을 한다라는
것을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보충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그래서 내부 저항과 부하에 걸리는 저항 값이 서로가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임피던스라는 용어는 나중에 우리가 교류 회로를 배우면서 L과 인덕터 L과 커페이터 C를 배울 거예요. 이때 얘네들은 교류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저항값이 바뀌어요. 그 저항값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하고, 보통 얘네들은 허수가 되거든. 그래서 임피던스를 보통 Z로 표현하고, 임피던스 Z는 순저항 아래다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때 X에 해당되는 게 XL이 있고 XC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교류회로 다루면서 L과 C를 다룰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표현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임피던스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RS는 RL이 된다. 순저항일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순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 성분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 저항과 부하에 걸리는 저항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고, 이것은 우리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증폭을 시킨 다음에 스피커에서 빵빵빵 소리가 음악이 나와야 되죠. 그때 최대로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피커가 최대로 소리가 나오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를 맞추는 것, 그런 연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증폭기 내부 저항과 스피커의 내부 저항이 서로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딱딱딱 해놨고요. 참고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래서 RS는 RL이 된다,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때 최대가 되는 때 RS가 RL일 경우에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공급 전압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부하 RL에 걸리는 전압이 RS 플러스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아까 알아본 것처럼 RS 플러스 RL분의 RL의 V가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RS하고 RL이 같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어? 2배의 RL이 되지. 여기 RL하고 약분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 V다라는 얘기야. 즉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공급 전압의 2분의 1 볼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에서 그때 RL과 RS가 같을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을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VI 해가지고는 아까도 요 식이 나왔었어요. 요 식이 나왔었어. 그래서 요 식에다가 RS하고 RL이 이렇게 RS하고 RL이 같으면 여기는 몇이 되겠어? 2배의 RL이 제곱이 되는 거지. 분모가. 그럼 이건 4R의 제곱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V의 제곱이 RL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4RL의 제곱 분의 분자는 V의 제곱에 RL이 된 것이죠. 약분하니까 그래서 얘가 몇이 돼? 4RL분의 V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 전력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요걸 또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전원 또는 앰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고 여기에 RL이 있는 거야. RL이 서로 얘네들이 같아야지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여기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있을 거야. 그치? 그게 50% 얘가 서로 같으니까, 저항값이 같으니까 전력이 얘가 50% 써먹는 거고 얘도 몇 퍼센트 써먹어? 그렇지. 50%를 써먹어야지 전체 100%가 소비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RL과 RS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이 공급되므로 내부 저항에서 50%, 부하에서 50% 전력이 소비된다.
즉 내부 저항이 있는 한, 여기에 내부 저항이 없어야 하는데 내부 저항이 있는 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건 하에서도, 최대 전력 전달 조건 하에서도 부하에서는 몇 퍼센트가 소비가 된다는 얘기야? 50%밖에 소비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내부 저항이 그걸 먹으니까, 차지하니까.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하에서도, 아래 하자야, 최대 전력 전달 조건 하에서도 부하에서는 최대로 50%의 전력만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소비가 된다라는 것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를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 해서 10주차 2강을 마치고요. 다음 주차는 10주차 3강인데 3강에서는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또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자율주간 학습 기간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기간으로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업로드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업로드 안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